전세계 20억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더더욱 반갑습니다. 요즘 미국한테 귀싸대기 맞아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화웨이인데요. 이 회사는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화웨이는 삼성과 제대로 한판 붙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 대결이었는데요. 화웨이는 바깥쪽으로 접히는 메이트 X, 삼성은 안쪽으로 접히는 갤럭시 폴드를 공개하면서 서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랬습니다. 심미적 완성도는 메이트 X, 기술적 완성도는 갤럭시 폴드 쪽으로 여론이 갈렸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공개 행사는 볼만했는데 그 이후에 두 회사 모두 제품의 양산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화웨이는 생산 차질로 인해, 삼성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매가 차츰 연기되더니 끝내 지금까지 제품을 시중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화웨이와 삼성은 다른 이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웨이의 경우에는 보안 이슈에서 출발한 악재가 줄줄이 터지면서 회장딸이 구속되고 운영체제와 주요 앱을 비롯해 와이파이, 메모리, 기타 주요 칩셋을 탑재하는데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타노스가 손가락을 이렇게 튕기는 것처럼 미국 백악관이 행정명령 한 방 내리니까 세계 시장에서 순식간에 나가리 되는 판국이죠. 삼성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반도체 원자재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룹 총수가 직접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수습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트렌드를 선도하는 두 기업이 저 모양에다가 상태도 별로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도 다소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슬슬 사그라들고 있고 말이죠. 저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왜냐하면 그 기기 이면에 큰 전략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모바일 디바이스 속에 새로운 서브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 카테고리로서 기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스마트폰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웹서핑을 하는 등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흡수한 9세대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PMP, PDA, MP3, 디카, 전자사전 모두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장비들이죠.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출시 초창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기들을 하나씩 잡아먹으면서 모바일 기기 시장을 잠식했죠. 자, 그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야, 너 무슨 쌍팔년도 소리 하고 있니? 요즘 스마트폰으로 콘텐츠 소비만 하지 않는다. 영상도 잘 찍고 글도 잘 쓰고 작곡도 하고 심지어 코딩까지 하고 그래픽 작업도 하는데 이 무슨 소리냐? 당장 너부터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고 있지 않냐?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콘텐츠 생산적인 역할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성능이 이제 어지간한 여러가지 장비들을 넘나들 만큼 발전했어요.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에게 콘텐츠 생산적인 역할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도 해요. 바로 기기 사이즈가 근본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기가 작다는 건 화면이 작다는 것이고 인체 친화적인 HID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강점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충분히 큰 화면에 모빌리티까지 갖출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콘텐츠 생산자를 위한 제조사들의 노력은 그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라 거의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졌거든요. 다음 먹거리는 전문가용 시장에 있다는 거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콘텐츠 생산자, 즉 전문가용 장비가 더 매력적일 수가 있는 게, 전문가들은 일단 구매력이 있고 한번 사용한 장비 시리즈를 쉽게 바꾸지 않을 뿐더러 장비의 가격 또한 개개별로 고가죠.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 바로 전문가용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여러가지 전환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 첫 시작점은 패블릿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위시한 패블릿 디바이스는 출시 초부터 글을 쓰고 이미지를 오려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강조했었죠. 생각보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잘 팔리자 애플 또한 여러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스마트폰에 펜을 가져다 대는 행위를 굉장히 극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는 차마 스마트 펜을 이렇게 붙이지는 못했죠. 아이패드에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소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아이패드를 콘텐츠 생산기기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이패드 프로라는 이름과 스마트펜 애플 펜슬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삼성은 한술 더 떠서 삼성 덱스라는 기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본체 같은 역할을 하고 모니터로 연결하면 바로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기였죠. 뭐 이런저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저런 것들은 전부 부가적인 기술들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뼈대 위에 콘텐츠 생산을 위한 여러 편의를 엎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패블릿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작은 화면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큰 패블릿 화면을 만들었지만 아시다시피 충분히 만족할 만큼 큰 화면이 되진 못했죠. 오히려 좀 더 시원한 화면으로 일반인에게 어필해서 콘텐츠를 잘 소비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태블릿은 어떤가요? 화면은 충분히 컸습니다만 모빌리티를 만족하지는 못했죠. 스마트폰은 항상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들고 다녀야 하는 반면에 태블릿은 스마트폰과 별개로 챙겨야 하는 부가적인 장비에 속하죠. 아니 뭐 태블릿도 전화되고 항상 들고 다닐 수 있고 나는 편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주머니에서 쏙 꺼낼 수 있는 스마트폰의 모빌리티를 아무래도 따라갈 수는 없겠죠. 즉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면을 포기해야 하고 화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동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기동성과 큰 화면 모두를 잡을 수 있죠. 뭐 3단 4단으로 더 접으면 그 특징은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전략적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콘텐츠 소비와 콘텐츠 생산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것이죠. 가까운 미래에는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을 펼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펼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뭐 지금 당장 갤럭시 폴드나 메이트 X만 보면 뭐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죠. 그렇지만 폴더블 폰이 랩탑이나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편의성이나 핵심 장비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죠. 여기서 이 핵심 장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스마트폰이 PMP나 뭐 디카, 전자사전 같은 기기들을 흡수한 것은 성능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수요를 모두 빨아들인 겁니다. 즉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고 개인정보를 모두 담고 있을 뿐더러 다른 장비들을 관장하는 접근 지점, 즉 AP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어서 CDMA,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의 다양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대체제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죠. 당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랩탑으로 동영상을 볼 일이 뭐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랩탑에 다시 무선 이어폰을 페어링을 해야겠죠? 만약 인터넷을 써야 한다면 핫스팟을 켜줘야 할 거고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랩탑은 태블릿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데스크탑으로도 바꿀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니까요. 화면 때문에 빨아먹지 못했던 패블릿과 랩탑, 데스크탑의 수요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점쳐봤는데요. 그럼 개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킬을 쌓아야 할까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가능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앱 개발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할 일이 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모바일 운영 체제는 앱의 멀티태스킹, 뭐 앱끼리의 통신, 화면 클라이언트 영역에 대한 고도화된 처리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부적으로는 마치 예전 윈도우즈용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생명 주기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원리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핵심 뷰를 중심으로 세그먼트와 통신하는 기존의 기법과는 달리 앱 자체를 객관적으로 설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죠. 앱이 사용자 포커스를 받거나 객체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등의 이벤트를 고려하는 것과 함께 리소스를 다른 앱과 나눠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최적화나 백그라운드 캐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겠죠. 전체 화면에서 예전에 어텐션을 받았던 그런 앱을 이제 갈라진 스플릿 뷰 화면으로 별도의 독립된 윈도우로 혹은 겹쳐진 상태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앱이 살아있다고 해서 꼭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주기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시스템 자원을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적절히 반납하는 것은 물론 API나 SDK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로의 입력이나 출력에 대한 예외 처리에도 익숙해져야 되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렐러티브한 UI 구성에 대한 중요도가 이제 더욱더 커집니다. 이를테면 이제 화면이 가로와 세로 모드 뿐만 아니라 정사각형이라든지 길다란 막대기 형태라든지 아주 다이내믹하게 구성되는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폴더블한 환경에서는 이런 점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직관에 미루어 봤을 때 화면을 이렇게 접는 것은 단순히 화면의 크기를 이렇게 바꾸는 것과는 다른 동작이거든요. 화면 클라이언트 에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해놓고 이것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접어 없애거나 필요에 따라 보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구성이란 말이죠. 화면을 접거나 움직일 때마다 모든 UI 컴포넌트가 재배열된다면 몹시 산만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소의 우선순위대로 어떤 구성을 가변적으로 취할 것인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보통 이런 부분은 OS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걸 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폴더블한 기기는 하드웨어 제조사가 표준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중구난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이런 UI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내밀 수 있는 개발자가 더 큰 가치를 앞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이 핵심 장비로서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죠. 기업들은 스마트폰과 같이 핵심적인 장비를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비 하나가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를 이용하는 수많은 앱과 서비스, 장비들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전문가들을 위한 태블릿,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폴더블 스마트폰까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는 어떤 핵심 장비를 잡느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하드캐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드웨어가 팔리지 않으면 소프트웨어가 설 땅도 없습니다. 마치 뇌와 심장의 관계처럼 말이죠. 그래서 핵심 장비를 만들고 파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직은 다소 먼 미래의 먹거리라면 당장 가까운 미래의 먹거리는 단연 IoT입니다. IoT는 일반인, 전문가, 콘텐츠 소비, 콘텐츠 생산 이런 두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죠. 때문에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핵심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스마트 스피커를 일단 어디든지 밀어 넣으면 이게 핵심 장비로서 기능해서 스마트 홈,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퍼실러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핵심 장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차기 먹거리를 미리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적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 기민하게 공부하고 기술에 앞서서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산업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먹거리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자리에 부디 여러분이 미리 출석해 있길 바랍니다. 뒤따라가면 어차피 설거지만 할 뿐이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